폭우가 쏟아지는 밤. 민재는 젖은 신발을 끌며 골목길을 걷는다. 그의 가슴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비수처럼 민재의 심장을 찔렀고, 이제 그는 집도, 가족도 없이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 내던져졌다. 20살이가 지난 민재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가족의 품에 안길 자격이 있다고 믿었지만 아버지의 눈은 그 믿음을 산산이 부쉈다. 민재는 비에 젖은 재킷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에는 친구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가 읽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도와줘. 나 쫓겨났어. 답장은 없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리며 눈물과 섞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돈도, 갈 곳도 없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낡은 골목은 민재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는 한때 이 도시를 꿈의 무대로 여겼다. 미술을 전공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던 민재는 자신의 그림으로 세상에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을 알게 된 순간, 가족은 그를 배신했다. 특히 아버지. 그 강직한 경찰관은 아들의 성정체성을 치용이라 불렀다. 민재는 허름한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비를 피해 잠시 처마 밑에 몸을 숨겼다. 편의점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비를 뚫고 다가왔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혁수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여기서 뭐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혁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혁수는 민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우산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써. 어디 갈 데 없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아직 낯선 이를 믿을 용기는 없었다. 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이름은 혁수야. 근처에서 작은 카페 운영해. 배고프면 따라와.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그의 배는 이미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이끌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간판에는 달빛 쉼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민재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혁수는 민재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다. 천천히 마셔.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 민재는 코코아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봤다. 낯선 이의 친절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그를 안도하게 했다. 혁수는 카페 카운터로 돌아가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민재는 문득 그의 손에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걸 눈치챘다. 반지는 오래된 듯했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처럼 보였다. 민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돕는 걸까? 밤이 깊어지며 비는 잦아들었다. 혁수는 민재에게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돼.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 민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혁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 너처럼 비에 젖은 적이 있거든.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혁수의 눈에는 민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피로가 그를 덮쳤다. 그는 혁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낡은 매트리스와 담요가 놓인 방은 소박했지만 민재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식처였다. 침대에 누운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 그의 삶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 혁수는 단순한 낯선 이일까? 아니면 그의 운명을 바꿀 사람일까? 민재는 눈을 감았다. 비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재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낯선 방, 낡은 담요, 그리고 어제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혁수의 카페, 그의 따뜻한 코코아, 그리고 그 짧지만 묵직한 말. 나도 비에 젖은 적이 있거든.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커피 향이 올라왔다. 그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혁수는 이미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손님은 아직 없었지만 그는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일어났네. 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고프지? 아침 준비했어.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왜 저를 돕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혁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도와야 하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민재는 그 속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다. 혁수는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다. 민재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 아침을 먹으며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미술을 사랑했던 꿈,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집에서 쫓겨난 일. 혁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따뜻했지만 민재가 이야기를 마칠 때쯤 그의 눈에 스치는 슬픔이 민재를 불안하게 했다. 너 강한 애구나. 혁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가족이
날 받아주지 않았지. 민재는 놀라서 혁수를 바라봤다. 형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지. 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줬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10대 후반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결국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고 자신을 받아주는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첫 연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혁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혁수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혁수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반지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혁수는 손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 거야. 내가 아직도 못 버린 거지. 그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 혁수는 민재에게 간단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커피를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점차 카페의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울리고 혁수의 따뜻한 말투가 카페를 채웠다. 민재는 문득 이곳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무렵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민재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이 망할 놈. 그의 목소리가 카페를 쩌렁쩌렁 울렸다. 민재는 얼어붙은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혁수는 카운터에서 나와 민재 앞을 막아섰다. 진정하세요. 여긴 제 가게입니다. 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들을 내놔. 저런 놈은 집에 돌아올 자격도 없어.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떨었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그의 가슴을 찔렀다. 혁수는 민재를 뒤로 감싸며 말했다. 이 애는 여기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혁수를 노려보더니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혁수에게 기대었다. 고마워요. 형. 혁수는 민재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혁수의 눈에 깃든 두려움도 놓치지 않았다. 이 카페는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민재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카페에서 눈을 떴다. 혁수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은 카페의 평온함을 깨뜨렸지만 혁수는 여전히 침착했다. 민재는 혁수의 강인함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가 궁금했다. 형. 어제 아버지가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혁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가 풀리지 않은 걸 수도 있지.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민재는 그 속에 숨겨진 걱정을 느꼈다. 민재는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할 얘기가 있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아버지의 할 얘기가 또 다른 분노일까? 아니면 화해의 제스처일까? 혁수는 민재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었다. 너 마음이 복잡할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돌아갈 필요 없어.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혁수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서고 싶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혁수는 그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다. 너 미술 전공했잖아. 여기서도 뭔가 만들어봐. 민재는 망설이다가 펜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서울의 비와 골목길,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마음이 캔버스 위로 흘러나왔다. 그림을 그리며 민재는 혁수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혁수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털어놓았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 태연을 잃은 후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다. 태연은 내가 세상 전부였어. 그를 잃고 나서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 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은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결국 대학교에서 첫 연애를 시작했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게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내 일기장을 봤거든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너의 권리야.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혁수의 카페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다시 깨졌다. 카페 문이 열리며 민재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민재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재야, 집에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집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정상적인 삶이라뇨. 저는 지금도 정상적이에요. 혁수가 다시 민재 앞을 막아섰다. 이 애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가려는 건 옳지 않아요. 아버지는 혁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놈들이 내 아들을 망쳤어. 그 말에 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재는 혁수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민재야.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분노로 이를 악물고 카페를 나갔다. 민재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혁수는 그의 곁에 앉아 어깨를 다독였다. 너 잘했어. 진짜로.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가족을 잃는다는 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혁수의 카페에서 점점 적응해 갔다. 그는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눈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혁수는 민재에게 카페의 일을 정식으로 맡기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 벌고 내 꿈도 이어가. 어때?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미술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볼게요. 민재는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단골 손님인 수진, 28세. 여성. 한국인. 이 눈에 띄었다. 수진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민재의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전시회 열어봐. 내가 도와줄게. 수진의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재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민재의 성정체성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수진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혁수도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민재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가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민재의 아버지가 보낸 사설 탐정이었다. 내 아버지가 널 찾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해달래.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전 안 돌아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탐정은 한숨을 쉬며 떠났지만 민재는 불안했다. 그는 혁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아버지. 뭔가 두려운 거야. 너를 잃는 걸 두려워하는 걸지도 몰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눈엔 저를 잃는 게 아니라 치욕을 지우는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혁수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혁수는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그는 태연을 잃은 후로 오랫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태연이 생각났어. 그 애도 너처럼 비에 젖어서 떨고 있었거든. 혁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혁수의 손을 잡았다. 형. 저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형도 이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며칠 후, 수지는 민재에게 전시회 공간을 알아봤다고 전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민재에게는 꿈만 같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며 준비했다. 혁수는 민재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 그림들, 내 마음이 담겨 있어.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재의 아버지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민재야, 얘기 좀 하자. 민재는 긴장했지만 혁수의 눈빛에 힘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엄마가 아파.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빠. 저를 받아줄 수 없다면? 저도 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혁수에게 기대었다. 혁수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이 갤러리 벽에 걸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의 그림은 서울의 비, 골목길,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담고 있었다. 수지는 사진으로 전시회를 기록하며 민재를 격려했다. 너 대단해. 이 그림들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거야. 혁수는 전시회 준비를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민재의 그림을 하나하나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 민재는 쑥스러웠지만 혁수의 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야기를 물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대답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전시회 중간, 민재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의 그림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아빠. 왜 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입을 뗐다. 내 엄마가 내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사라져 있었다. 민재는 놀랐다. 엄마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보고 싶었어.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빠, 저를 받아줄 건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갤러리를 떠났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혁수는 민재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다. 너 잘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방문은 화해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전조일까?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몇몇 그림은 팔렸고,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다. 수지는 민재를 축하하며 말했다. 이제부터 더 큰 무대로 나갈 거야. 나 믿어.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혁수는 민재를 데리고 카페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가운데 혁수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꿈꾸는 법을 배웠어. 고마워. 민재야. 민재는 혁수의 손을 잡았다. 형. 저도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사랑은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 이든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민재야. 내 그림을 보고 울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서명도 있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켜지고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편지는 화해의 신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붙은 제안일까? 그는 혁수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다. 혁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내 부모님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시간을 줘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카페에서 일하며 점점 더 자신의 삶을 꾸려갔다. 수지는 민재의 다음 전시회를 준비하며 그를 바쁘게 만들었다. 이번엔 더 큰 갤러리에서 해보자.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해. 민재는 수진의 열정에 힘을 얻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비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재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낯선 전화번호로 온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 나 아빠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는 혁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혁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준비됐을 때 만나. 하지만 너 자신을 잃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를 마주하고 싶었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후, 민재는 아버지와 만날 장소를 정했다. 서울의 한 공원이었다. 그는 혁수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혁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민재에게 힘을 주었다. 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이전처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의 첫마디는 민재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두려웠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를 다치게 했어.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아빠.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여전히 민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를 믿어주세요. 저 잘 살게요. 그날 밤. 민재는 혁수에게 이 일을 전했다.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대단하다. 민재야. 진짜로.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다음 날. 민재는 카페에서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익명의 편지였다. 민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혁수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 장난일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민재는 불안했지만 혁수와 수진의 곁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전시회를 계속 준비하며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투쟁이었다. 민재는 익명의 편지로 인해 불안했지만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며 두려움을 잊으려 했다. 수진은 그의 곁에서 끊임없이 격려했고 혁수는 카페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시회 날이 가까워지며 민재는 새로운 그림을 완성했다. 이번엔 자신의 가족과 화해의 순간을 담은 작품이었다. 그림 속에는 비에 젖은 골목길과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건 진짜 강렬해. 내 마음이 그대로 담겼어. 혁수는 민재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 민재는 혁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혁수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몇몇은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갤러리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몇몇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민재의 전시회를 비판하고 있었다. 동성애는 죄다. 그들의 외침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혁수는 즉시 민재를 보호하며 밖으로 나갔다. 여긴 예술을 나누는 곳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시위대는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민재의 그림을 부도덕하다 하며 비난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혁수와 수진의 곁에서 용기를 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제 그림은 제 3이에요. 제가 누굴 사랑하든 저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의 말에 몇몇은 박수를 쳤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민재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내가 여기 있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시위대를 향해 말했다. 내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위대는 점차 흩어졌고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재와 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가 완벽히 변하지는 않더라도 그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혁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태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민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애는 나보다 강해.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겠지.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재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리며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민재는 혁수의 카페에서 계속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그는 수진과 함께 더 큰 전시회를 준비했고 혁수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재는 혁수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였다. 어느 날, 민재는 용기를 내어 혁수에게 말했다. 형, 저 형을 좋아해요.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혁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나도 너를 아껴.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태연에게 묶여 있어.
민재는 실망했지만 혁수의 솔직함을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혁수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도 행복해야 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갔다. 그는 가족과 점차 화해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전시회에 자주 찾아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재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혁수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연의 반지를 여전히 끼고 있었지만 민재의 곁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형. 우리 같이 앞으로 나아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비는 그쳤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누구나 누릴 권리라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시간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에 젖은 그날 밤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혁수는 민재에게 단순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선물했다.